예, 오늘 여러 가지로 북한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소식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로 망명한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북한 소식통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을 챙기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여쭤보고요. 실세 간부가 가족들과 함께 탈북을 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본을 통해서 어쨌든 뭐 일본과 관계가 있어 탈북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뭐 처음에 일간지 보도 내용은 그런데 일본 정부 부인했잖아요. 일본 저 스가 관방장관은 부인을 했고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탈북한 거는 사실이고 예. 그 사람이 일본에 갔느냐 아하. 아니면 한국 쪽으로 왔느냐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제 생각 같아서는 한국에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이제 이렇게 예. 왔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통해서 전부 이게 그렇죠. 되네요. 예, 예. 그죠? 유경 식당도 그렇고, 유경 식당도 닉보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예. 그리고 전번에도 지난번에 한번 일본을 거쳐가지고 오신 분 있잖아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그 아, 수화경제, 홍콩. 예. 수화경제가 홍콩에 있다가 이례적으로 일본을 들렸다가 오는 사건 그런 것들이 연이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베이징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 보건일국이라고 하는 게 많은 매체들에서 보건성 일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주요 일간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성 일국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없어요. 보건일국입니다. 아, 그게 보건성 1, 2, 3, 4국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보건의 일, 김정일을 보는 김정은을 보는 일. 왜 1호 행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예, 예. 보건일국이라 그래서 특수한 조직체입니다. 특수한 조직체고 이 조직체는 국무위원회 아니면 김정은 서기실에 직접 연관이 돼 있고 김정은과의 가계의 병 치료와 병약 그다음에 의료 기구들을 외국에서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던 대표부 사람이 탈출했다는 건데 보건일국이라고 하면 북한에서도 웬만한 사람은 모릅니다. 보건일국이 뭔지. 그냥 보건성 일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는 보건일국 사람들하고 독일에 출장도 가봐서 아는 거고 이제 후에도 이제 보건일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봐서 보건일국이 어떤 곳인가 하면 봉화진료소라고 북한에서 장관급 이상이 치료받는 그렇다고 병원이 그러셨죠. 있습니다. 예. 봉화진료소 안에 특별과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김정은 가게만 치료하는 과입니다. 거기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보초가 초병이 따로 서고 여기에 김정은과 비슷한 사람의 체형을 가진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는가 하면 조선 적십자 중앙병원이라고 북한에서 제일 의학대학병원하고 쌍벽을 이루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정은과 똑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체형이 비슷한 사람이거나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30-40명을 항상 데리고 있습니다. 왜 데리고 있는가 하면 만약 로슈사르가 어떤 A사에서 유럽의 네. 어떤 A사에서 심혈관 질환에 아주 좋은 신약이 나왔습니다. 그 약을 직접 먹일 것 같습니다. 안 먹입니다. 상체성이군요. 그 약을 적십자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먹여서 효과가 있는 부작용도 경우에 없고. 부작용이 있는가 보고 예. 효과가 있는가 보고 혹시 그 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것을 생각을 해서 먹여서 예. 괜찮으면 김정은이 먹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보건일국이 이 일을 하고 두 번째는 김정은의 뇌를 찍는 MRA 기기가 필요하다. 독일 시멘스 사건이 예.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일국에서 그걸 사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물건 사러 중국 갔다가 탈북했을 가능성이 물건만 사는 게 아니고 의약품과 물건과 그 김정은의 병 상태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그 구입하고 하는 일을 총괄하던 베이징에서 총괄하던 사람이 왔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정보가 그거야 이제 그 최고 존엄의 건강 상태 최고 아니겠어요? 지도자의 이른바 네. 최고 지도자의 건강입니다. 이전에 미소 냉전 시기 때 러시아 브레즈네브 건강을 알기 위해서 CIA가 여러 가지 공작을 해서 뭐 소변도 좀 채취해 보려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만약 저 사람이 없어지면 북한이라는
김정은 독재 체제 같은 것이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기관에서나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아프고 어디 아프며 가정에 어떤 문제가 그렇죠. 있으며 하는 거는 예. 이 사람보다 저 잘 아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왔던 일본으로 왔던 어떤지 간에 그 해당 국가나 기관은 난리가 나는 거죠. 예. 대박인 거죠, 말 그대로. 근데요, 이렇게 이 사람이 탈북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만 엘리트층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실합니다. 보십니까? 예, 뭐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왔고, 예. 라오드가에서도 왔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왔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왔고, 영국에서도 오고, 글쎄요, 전 세계에서 와요, 전 세계에서. 런던에서도 오고, 지금 중국에서 또 오고, 예. 수학 영재가 오고, 다 왜 오겠습니까? 체제에 아하. 희망이 있다 그러면 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왜 탈출을 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보고 너무 공포 정치가 심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나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미래가 없다고 보니까 목숨을 걸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다가 잡히면 죽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 자녀 가족이 잔혹한 탄압을 받고 그러니까 일반 탈북민들이 탈북을 할 때는요. 그냥 그 지역에 그 자녀 가족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성중앙급 부원 이상, 뭐 중앙 부처 과장 이상,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면 그 가족들은 확인되는 순간 수용소로 보내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들어가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완다는 건 체제에 대한 절망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그리고 자녀의 미래, 자기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일반 주민들의 탈북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북한 수해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함경북도 지역이 함경북도 북한에서는 조선 북부 지역이라 그러는데 함경북도 지역이 기본 타격을 입었는데 그냥 그 저수지에서 예. 발전소 원지에서 물을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오길 기다리다가 넘쳐날 것 같으니까 숨을 열어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삽시간에 두만강 연안을 쓸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북중 국경 쪽에서 가보면요. 중국 쪽은 평평합니다. 예. 북한 쪽은 산이거든요. 어. 산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데마다 마을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예. 근데 그게 중국 쪽은 제방 관리를 하고 아하. 북한 쪽은 제방 관리가 허술하니까 북한 쪽을 들이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회령시 강안동 같은 데는 동 전체가 아예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지붕도 없어지고 그냥 평평한 흙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중대 초소 같은 게 중대 병력 국경 경비 중대 같은 것도 그냥 휩쓸려 내려가서 몇백 명 죽은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이 발표한 거는 400명 정도가 실종이 되고 100몇 명이 사망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1000명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아침 거기 온다고 우리가 체킹을 해봤는데 2도입니다. 아, 무산 이도요? 2도 기온이. 근데 무산 지역에서 살다 온 사람을 물어보면 네. 이제부터 한 보름쯤 지나면 영하로 내려갑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탈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나오는데 뭐 결국은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그런 정치적 논란은 그건 제가 제가 전문가도 네, 아니고 그건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 대통령 말씀에 이제 우리는 따뜻하게 북한 주민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탈북민들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는 어쨌든 이게 우리를 받아줄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도주의적 견제에서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그 뜻이지 그걸 북한 정권을 붕괴하겠다는 소리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함경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정도의 큰 수해를 입었으면 사실은 저분들은 이제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물자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지원이 조금 들어가는 건 군대하고 돌격대한테 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탈북하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탈북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 5개 군을 휩쓸고 간 그 수에 근데 사실은 지금 국제사회에도 우리도 그렇고 좀 딜레마가 있는 게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안 했으면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들도 많이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근데 9월 9일 날 핵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가 줘봤자 핵실험을 만드는 걸 왜 지원해줘?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저거 이제 추워지고 그러면 많은 수의 탈북민들이 발생을 해서 2만 강을 넘겠죠. 그럼 우리는 따뜻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아휴, 참 그 수해까지 났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